동네 서점의 마지막 날 1편 마지막 일주일. 중요한 알림. 친애하는 독서 친구들에게 40년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책이 있는 집이 다음 주 일요일 3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모든 책을 30% 할인 판매하며 그동안 사랑해주신 분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40년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책이 있는 집 사장 김서준. 이른 아침 김서준은 직접 손으로 쓴 공지문을 서점 문에 붙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70세가 된 그에게 40년간 운영해온 서점을 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한 장을 덮는 일이었다.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 손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민수였다. 30대 중반의 그는 벌써 10년째 이 서점의 단골이었다. 재개발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서준이 서점 안을 둘러봤다. 이 책들도 다 어떻게 할지. 수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점. 어떤 것은 절판된 지 오래된 귀한 책들이고 어떤 것은 서준이 직접 추천해주려고 모아둔 책들이었다.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민수가 서점 안쪽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다. 물론이죠. 실연당해서 울면서 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책. 민수는 한 책을 찾아 꺼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이 책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때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서준이 그날을 회상했다. 10년 전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서점에 들어와 책장 사이에서 울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떠났다고 하면서.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가 책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어요. 제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네, 회사 관두고 사진작가가 됐어요. 지금은 작은 사진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민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다. 순간을 담는 사진관 대표 이민수. 와, 대표까지 됐네요? 이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서점이 없어지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점심 무렵 조용한 여성이 서점에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중학교 수학 선생님 이영이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에 와서 아동도서 코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 책 보러 오셨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서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영희가 아동도서를 보는 진짜 이유를. 15년 전 처음 서점에 왔을 때 영희는 임신 8개월이었다. 매일 태교에 좋다는 책들을 읽으며 뱃속 아이와 대화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그 후 영희는 매주 서점에 와서 아동도서를 읽었다. 마치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것처럼. 선생님, 이 책 어때요? 서준이 새로 들어온 그림책을 보여줬다. 아, 예쁘네요. 영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서점이 문을 닫으면 선생님도 아쉬우시겠어요? 정말 많이요? 이곳은 저에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영희가 아동도서 코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만나지 못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곳이에요.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60대 남성이 들어왔다. 최근 1년간 가끔 서점에 오던 박철민이었다.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 갑자기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장님, 서점이 정말 문을 닫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쉽네요.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곳인데 철민은 철학 코너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최근 읽고 있던 책들이 있었다. 사실 저는 평생 책이라곤 업무 관련 서적만 읽었어요. 철민이 고백했다. 40년간 회사만 다니다가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학책을 사러 왔었죠. 첫 책이 뭐였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작품이었어요. 철민이 그 책을 찾아 꺼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지금은 어떠세요? 매주 새로운 책을 읽어요. 소설, 시집, 에세이.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책들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민은 최근 읽은 책 목록을 보여줬다. 놀랍게도 한 달에 8권씩 읽고 있었다. 은퇴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책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저녁 무렵 20대 초반의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대학생 커플인 지훈과 소영이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그들을 보며 서준은 미소 지었다. 오늘도 데이트하러 왔어요? 네. 그런데 서점이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쉬워요. 소영이 아쉬워했다.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데요? 서준이 궁금해했다. 저희가 같은 책을 찾고 있었어요. 지훈이 설명했다. 연애소설 읽는 여자라는 책이었는데 마지막 한 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겼는데 대신 함께 읽자고 했어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와, 로맨틱하네요. 서준이 감탄했다. 벌써 사귄 지 2년이에요. 매주 여기 와서 함께 책 읽는 게 저희 데이트 코스거든요. 두 사람은 서점 안의 작은 의자에 앉아 함께 책을 읽곤 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책을, 때로는 같은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 덕분에 독서 습관도 생겼어요.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서점이 없어지면 어디서 데이트해야 할지 소영이 걱정했다. 이때 70대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자와 함께 들어왔다. 매월 한 번씩 오는 단골 김할머니와 손자 준호였다. 할머니, 여기 정말 문 닫아요? 준호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가 보구나. 할머니도 아쉬워했다. 사장님, 오랫동안 신세에 많이 졌어요? 뭘요? 할머니가 준호 책 읽어주시는 모습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김할머니는 문맹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며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손자에게만은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서점에 왔다. 사장님이 읽어주시는 덕분에 준호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더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김할머니는 서준이 준호에게 책을 읽어줄 때 더 집중해서 들었다. 그렇게 몇 년을 들으며 할머니도 조금씩 글을 익혔다. 이제 할머니도 조금은 읽을 수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어제 저한테 동화책 읽어주셨어요. 정말요? 서준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한글을 배우신 거예요? 조금씩. 손자 덕분에.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이 서점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글을 배우고 싶다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서준은 혼자 서점에 앉아 있었다. 4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을 거쳐갔을까. 첫사랑에 상처받은 청춘들, 새로운 꿈을 찾는 중년들, 외로움을 달래는 어르신들, 함께 성장하는 가족들. 각자 다른 이유로 서점에 왔지만 모두 책을 통해 무언가를 찾아갔다. 서준은 카운터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특별한 손님들과의 일화를 적어둔 일기장이었다. 1985년 5월 12일 중학생이 용돈 모아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시집을 샀다. 함께 포장해드렸다. 1992년 8월 3일 치매 걸린 아버지를 위해 아드님이 옛날 잡지를 찾아왔다. 절판된 지 오래됐지만 창고에서 찾아드렸다.
1998년 12월 24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온 할아버지. 돌아가신 부인이 좋아했던 시집을 사셨다. 2003년 6월 15일 마이너스 수험생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해서 가벼운 에세이를 추천해드렸다. 나중에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사실 서준에게도 이 서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40년 전 그는 출판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렸고 투병 중에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여보, 나중에 우리 서점 하나 해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말했다. 좋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 멋지지 않을까요? 아내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지만 서준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이 작은 서점을 열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았어요. 서준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했어요. 당신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서준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단순히 서점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모든 단골 손님들과 제대로 된 작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각자에게 특별한 책을 선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점에서의 추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책이 있는 집다운 마무리를 해야지. 서준은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다. 월요일 민수에게 사진 관련 책들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지. 화요일 영희 선생님에게 아이들과 관련된 특별한 선물. 수요일 철민에게 인생 이모작을 위한 책 추천. 목요일 젊은 연인들에게 사랑에 관한 책과 축복. 금요일 할머니와 준호에게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토요일 다른 단골들과의 작별 파티. 일요일 마지막 문 닫기. 정리를 하던 중 서준은 책장 뒤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서점 사장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예쁜 글씨로 쓰인 감사 편지였다. 사장님께, 저는 10년 전 이 서점에서 운명을 바꾼 책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꿈을 잃고 방황하던 20대였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연금술사라는 책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꿈꾸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봄.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독자가. 서준은 이런 편지가 더 있을지 궁금해졌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영향을 미쳤을까. 다음날 아침 서점 문을 열자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폐점 소식이 동네에 퍼진 것이다. 사장님, 정말 아쉬워요. 다른 곳으로 이전 안 하세요? 이 동네에서 유일한 서점인데 사람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걸 느꼈다. 특히 동네 주민들에게 이 서점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휴식처이자 때로는 상담소 역할까지 했던 곳이었다. 사장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저희 애가 이 서점에서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잠깐 들러서 쉬어가곤 했는데 각자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서준은 깨달았다. 이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공간이었다는 것을. 오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여성이었는데 서준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혹시 김서준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서준은 어젯밤 발견한 편지를 떠올렸다. 혹시 연금술사를 추천받으신? 맞아요. 기억해 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꿈꾸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어요. 지금은 아동도서 사파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신이 그린 그림책들을 보여줬다. 이 모든 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그 책에서 시작됐어요. 와,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서준이 감탄했다.
그런데 어떻게 폐점 소식을 아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꼭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특별한 선물을 꺼냈다. 제가 직접 그린 서점 그림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림 속에는 책이 있는 집의 따뜻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책을 읽는 사람들, 미소 짓는 서준, 그리고 책들로 가득한 공간.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지혜가 그려준 그림을 카운터에 걸어두었다. 40년간 운영한 서점의 모습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서준은 뿌듯했다. 동시에 내일은 누가 찾아올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가 되었다. 서점을 닫는 일이 슬프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추억을 확인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아직 6일 남았으니까 천천히 정리하자. 서준은 내일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특히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다른 단골들은 또 어떤 추억을 이야기해 줄지. 정리를 하던 중 서준은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오래된 책 사이에 끼워진 쪽지였다. 사장님,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에 오는 중학생입니다. 내성적이라 말은 못 걸지만 항상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용기 내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 쪽지는 5년 전 것이었다. 그런데 서준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아, 그 조용한 학생.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학생이 있었다.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책을 읽고 가는 아이였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준이 책장에 꽂아둔 추천 도서들을 항상 빌려갔다. 지금쯤 고등학생이겠네. 서준은 그 학생이 이번 주에 올지 궁금했다. 첫째 날이 끝나고 서준은 오늘 하루만으로도 벌써 많은 것을 느꼈다. 40년간 운영한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얻어갔다는 것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별 인사를 해보자. 서준은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조용한 토요일 학생, 시집만 읽는 할아버지, 육아서적만 보는 젊은 엄마, 만화책 코너의 단골 아이들, 추리소설 마니아 아주머니, 그리고 서준이 아직 모르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6일 동안 펼쳐질 것이다.